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재배하기 원예 작물학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강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 재배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 요는 요거들에 대해서 조금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원리에서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그냥 광합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원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요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식물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요소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식물이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은 이게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 쉽게 해서 물이죠, 물.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햇빛 있어야 돼. 이게 광이요, 광. 그 다음에 온도가 적당히 하고, 토양 조건이 좋아야 돼요. 이 토양에 기본적으로 이게 필수 원소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필수 원소.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적절해야 돼요. 이렇게 요게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적어도 안 되거든요. 수분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요렇게 식물이 햇빛이 너무 또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요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 요렇게 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식물이 요렇게 우리가 씨앗을 심죠. 우리가 보통 씨앗, 뭐 벼 같은 거, 뭐 벼 씨앗 있잖아요.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심으면은 요렇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이렇게 자라는 데는 이 수분과 햇빛과 온도, 그 다음에 토양 조건들이 이렇게 적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이런 식물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이 세포 결합체들이 이렇게 세포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수분. 식물이 수분을 식물도 이게 수분이 한 8, 90%가 수분이거든요. 8에서 그냥 90%가 이게 다 수분이거든요, 이게 수분인데, 수분을 어떻게 흡수를 하냐? 이게 토양에 있는 물 있잖아요. 토양에 있는 이 물을 뿌리로부터 흡수해요, 뿌리로.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뿌리로부터 흡수해갖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빨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빨아들여갖고 여기 이제 입 있잖아요. 입을 통해서 수분이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해서 입을 통해서 증발하거든요. 증발. 요런 것들이 요런 원리로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광합성 산물의 이용과 저장 이렇게 돼 있는데, 광합성이라는 것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식물은 어떻게 사느냐면, 우리 식물과 사람이 있잖아요. 식물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스스로. 광합성을 해갖고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식물들은 자기가 이렇게 커가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고,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다 큰 다음에 이런데 이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맺히면은 그거를 우리는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동물들도 먹고, 이렇게. 또 우리는 그 단백질 같은 거 보충해야 되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여야 하잖아요. 고기는 또 우리가 동물들 있잖아요. 그거 잡아서 뭐 소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먹잖아요. 이렇게 소고기나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물은 먹을 것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과일 같은 거, 열매 같은 것도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거를 갖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이렇게 동물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남은 것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자기 먹는 걸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광합성. 이 광합성이 뭐냐면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여기에 근데 광합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빛이요, 빛. 햇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이 포도당과 산소를 이렇게 생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요걸 딱 광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이 뭐냐?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광합성은 물과 빛이 여기 물과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다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이 포도당과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요거는 이걸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 광합성은 입에서 일어나. 광합성은 어디서 하냐?
이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빛이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이 포도당과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쪽은 요런 과정. 그래서 이게 주가 이게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화학기호라고 하거든요. 이게 화학기호 H2O라고 그래. H2O.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하고 CO2. 포도당을 C6, H12, O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소는 O2라고 그러고. 그래서 빛이 이런 것들을 각 원소들, 이게 H 뭐 O 이런 것들을 각 원소라고 하거든요. 빛이 이걸 싹 분해하고 합성해가지고 이 새로운 거 물과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걸 싹 분해해가지고 빛이 다시 이렇게 합성해갖고 포도당 있잖아요. 포도당을 만들고 여기서 또 산소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포도당이라고도 하고 이걸 탄수화물이라고도 해요. 이 탄수화물 하는데 이 왜 포도당이라는 게 모양이 포도처럼 생겼다고 해갖고 이게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보통 이게 탄수화물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 탄수화물은 원소가 있잖아요. 이 탄소, 이게 C가 탄소거든요. 이게 되게 탄소고, 이게 H가 수소거든요. 수소. O가 산소고, 탄소, 수소, 산소와 결합된 게 이게 포도당이고, 이걸 우리가 다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합성이 뭐냐? 빛이 물과 이산화탄소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라서 광합성이란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이 합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 요 입에서 일어나요. 입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입이 중요하죠. 요렇게 입이. 이걸 해서 자기들 이렇게 포도당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 이게 그래서 식물들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다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게 이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해요. 호흡을 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요렇게 반대로 가면 이게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하는 데는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호흡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호흡 후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호흡할 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이렇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호흡할 때 이렇게 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호흡할 때 거꾸로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산소나 포도당을 이렇게 필요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하거든요. 호흡할 때. 그래서 광합성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또 밖으로 배출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게 사람하고 이렇게 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고 또 호흡할 때 이렇게 또 쓰이거든요. 호흡할 때 쓰고 그리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것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이걸 갖다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입에 이렇게 딱 저장이 돼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몸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해갖고 이렇게 작물이 성장하는 데 쓰이고 요렇게 또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것이 이렇게 쭉 가갖고 열매가 되거든요. 이렇게. 예, 광합성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쭉 여기 입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호흡하는 데 쓰고 그 남는 것들 있잖아요. 남는 것들 이렇게 해서 작물들이 이렇게 식물들이 성장하는 데 쓰이고 또 그 나머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갖고 열매가 되거든요. 이렇게. 요런 것들.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이 이래갖고 이제 꽃이 있잖아요. 꽃 같은 거, 꽃을 이렇게 싹을 피우는 식물에 성장하는 데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 광합성 결과로 만들어진 포도당들이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되거든요.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동해서 또 이렇게 뿌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고구마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자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광합성 결과였고 식물이 자라는데 이게 포도당만 필요하냐? 포도당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외에 또 이렇게 필수 원소가 좀 필요해요. 필수 원소.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 결과를 만들어진 포도당 있잖아요. 이게 밥이라고 생각해요. 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반찬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식물의 그 필수 원소, 이거 포도당 말고도 필요한 게 이게 필수 원소라고 그래요. 필수 원소. 식물에 또
나머지도 이렇게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거 요런 것들은 이제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찬 요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식물에 이제 필요로 하는 필수 원소들이 요렇게 필요한데 요렇게 해서 16개 원소가 또 필요해요. 16종 16개 원소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다량 원소 9종 미량 원소 7종 해갖고 16개 원소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식물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량 원소라는 것은 이건 조금 많이 필요하고 미량 원소라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미량 원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미량 원소는 좀이라도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막 뭐라도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저기 필수 원소 이 16가지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기형적으로 되고 이게 제대로 성장을 못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량 원소하고 미량 원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알아놔야 돼요. 이게 다량 원소 이제 구종이 있는데 탄소, 수소, C가 탄소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산, 칼륨. 이게 K가 칼륨이에요. CA가 칼슘이고, S가 황이고, 마그네슘. 요런 것들이 다량 원소거든요. 다량 원소. 미량 원소는 이게 B, 붕소, CI 염소, 몰리브덴 네몬, 제덴 아연, Fe 철, 망간, Cu 구리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있을 때는 탄소, 수소, 산소 있잖아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는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돼요. 물도.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 원소들 있잖아요. 요것들은 토양으로부터 얻어요. 토양으로부터 얻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이런 필수 원소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기름지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토양을.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아까 설명을 조금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이 물 있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 이 물은 뿌리로부터 올라와요. 여기 물 있잖아요. 광합성 하는데 이 물은 이 뿌리로부터 이 토양 속에 있는 물 있잖아요. 이 토양 속에 물이 있는데 이 뿌리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입으로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고 이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부터 얻어요. 공기. 이산화탄소는 이 공기로부터 얻거든요. 그래 이산화탄소는 공기로부터 어떻게 하냐? 입이 있으면 이게 뒷면에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기공. 입이 있으면 입 뒷면에 기공이라고 있거든요. 기공. 이 기공 안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물은 토양의 뿌리로부터 얻고 이산화탄소는 공기로부터 얻는다. 공기로부터 얻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이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량 원소 9종 있잖아요. 이 중에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얻고 나머지는 토양으로부터 이렇게 얻는다. 이 토양에서 있잖아요. 물과 함께 이게 식물 안으로 쫙 들어와요. 이쪽에. 그래서 요게 광합성 결과로 만들어진 포도당 있잖아요. 포도당하고 이런 것들에서 필수 원소들이 이렇게 뿌리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혼합해가지고 작물들이 생장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혼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어갖고 작물들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생존해 가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필수 원소 중에 다량 원소 중에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질소, 인산, 칼륨 있잖아요. 이것들이 비료 3요소라고 그래요. 비료 3요소.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 원소 있잖아요. 이게 다량 원소, 미량 원소, 필수 원소와 긴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비료 3요소라는 건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 식물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 공부를 나중에 가면 좀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여기 질소, 인산, 칼륨 있잖아요. 여기 비료 3요소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각각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질소라는 것은 뭐냐면 요건 토양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토양으로부터 얻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줄기 성장 있잖아요. 식물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 갖다 질소라고 그래. 질소. 요렇게 인은 이게 뿌리 발육에 필요한 게 인이고 이 칼륨이에요. 칼륨. 이 칼륨이라고도 하고 칼리라고도 많이 써요. 칼리라고도 하거든요. 이쪽에.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도 하고 영양분을 갖다 운반하는 역할도 해요.
자, 요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질소는 뭐냐? 줄기성장. 그 다음에 E는 뿌리 발효, 칼륨은 이게 칼륨이라고 하는데 K를 수분의 공급과 제어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갖다 운반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K를 칼륨이라고도 하고 칼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작물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줄기성장 NPK 요렇게 이게 N 요건 질소, 그 다음에 P, 요게 뿌리 발효, 그 다음에 K, 칼륨,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해서 N, P, K,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세요. NPK, N, 질소는 이 줄기성장에 관여한다. 이 줄기성장. 그 다음에 P, 뿌리 발육에 관여하고, 칼륨은 수분의 이동과 제어도 하고, 이 과실 있잖아요. 과실 갖다가 여기 영양분을 여기도 이동해갖고, 요런 과실을 튼튼하고 크게 자라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역할을 하는 게 칼륨이에요, 칼륨. 물론 이렇게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주 역할. 이렇게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 향후로 공부하는 데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요렇게 있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식물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은 요렇게 이런 원소들의 결합체예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결합된 것이 탄수화물이고, 지방의 주 성분은 탄소예요. 탄소하고 다른 성분들도 있는데 탄소가 주고, 단백질은 이렇게 질소 있잖아요. 질소가 주요. 질소. 요런 것들, 여러 원소들이 이렇게 그 화합물들을 갖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의 주 원소는 탄소하고 수소. 이거 탄소, 요게 수소, 요게 산소예요. 그 다음에 지방은 주 원소가 이게 탄소하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원료가 탄소고, 단백질은 이게 질소다. 요런 것들을 좀 기본 상식으로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NPK, N은 이렇게 질소인데 줄기성장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P, 뿌리 바르기에 관여하고, 칼륨은 수분의 이동과 제어에도 역할을 하는데, 이 과실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이 칼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식물에서 중요한 게 이게 뿌리가 아주 중요해요. 뿌리. 왜 그러냐면 이 뿌리를 통해서 이 물과 영양분 있잖아요. 필수 원소를 갖다 뿌리로부터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물과 함께 흡수를 하거든요. 이쪽에. 그래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뿌리가 상해버리면은 식물은 아주 뿌리가 상해버리면 안 돼요. 식물은 뿌리가 아주 중요해요. 뿌리가 이렇게 물도 흡수하고 영양분도 흡수하니까 이게 뿌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P가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 이렇게 비료 3요소라고 그래요. 비료 3요소. 자,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증산작용이 뭐냐면 식물체 안에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이 이부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가서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식물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이 식물에서 이렇게 또 대기 중으로 빠져나간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갖다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 증산작용은 주로 식물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이부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이부 기공. 요렇게 입에 있는 보면은 입 뒤쪽에 요렇게 있는데 이런데 기공이 있어요. 요게 기공. 이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증산작용은 왜 하냐? 물의 양을 조절하고 이렇게 식물의 온도 조절을 하거든요. 요렇게. 식물이 있으면은 요런 식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뿌리로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가 잎이 있고 요렇게 잎이 있는데 요게 식물이 이렇게 새로운 물이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잎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은 외부로 배출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식물 자체가 다 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광합성 하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너무 많으면은 외부로 배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물을 갖다 이게 온도 조절하는데 증산작용이 식물의 온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물이 막 더울 거 아니야. 더우면은 이걸 아무래도 배출시켜주고
밑에서 새로운 물 있잖아요. 새로 시원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요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증산작용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온도 있잖아요.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여기 더운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새로운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순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증산작용에서 외부로 물을 배출시켜야 되고, 요런 역할을 하는 게 증산작용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이 있거든요. 영양성장과 생식성장. 영양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의 영양기관에도 식물의 뿌리하고 줄기하고 잎이 있잖아요. 이걸 영양기관이라고 그래요. 영양기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등이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생장하는 걸 갖다가 영양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식물의 요렇게 그 다음에 생식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번식 단계 있잖아요. 번식 단계를 갖다가 생식성장이라고 그래요. 이 꽃눈 분화가 되고 개화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 있잖아요. 요걸 갖다 생식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영양성장과 생식성장, 영양성장은 식물 뿌리, 잎 등 이렇게 쭉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성장하는 거고, 생식성장은 이렇게 다 커가지고 이제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생식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꽃눈 분화나 이런 것들은 밑에서 좀 바로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식물이 있으면 있잖아요. 뿌리나 이게 뿌리 식물 같은 거 있으면 이건 내가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싹이 나오고 이렇게 막 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크는 걸 갖다가 영양생장이라고 그래요. 영양생장이 다 되고 나면은 다 크고 나면은 요런 데에서 이제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꽃눈 분화. 다 영양 조건이 다 차면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갖고 열매를 맺히거든요. 요런 단계를 갖다 생식생장이라고 그래요. 생식생장.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개념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아야 돼요. 영양성장은 사람으로 따지면 영양성장 애기들이 막 커가는 단계 있잖아요. 이걸 영양생장이라고. 생식생장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다 커갖고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애를 갖다 그 임신을 할 수 있는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를 갖다 생식생장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식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물은 생활환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어떤 과정을 대해서 이렇게 크고 자라고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가 그 과정을 갖다 식물은 생활환이라고 그래요. 벼를 하나에 또 예를 들면 벼를 이렇게 딱 심었잖아요.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나온 거거든요. 싹에서 나온 것을 발화라고 그래요. 발화 한 다음에 분월 이게 발화한 거를 갖다 이제 발화를 하고 식물 같은 것이 이제 발화를 하고 모는 물론 옮겨 심는데 뭐 콩 같은 걸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온 거를 발화라고 하거든요. 발화. 그 다음 발화 다음에 이제 분월을 해요. 분월은 뭐냐면 마디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분월이라고 하거든요. 분월을 한 다음에 생장을 해요. 생장, 잎, 줄기, 뿌리들이 양쪽으로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생장을 한 다음에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고 개화가 되거든요. 이게 꽃눈 분화는 뭐냐면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요걸 갖다 꽃눈 분화라고 하거든요. 꽃눈 분화. 꽃눈 분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꽃이 피고 암수가 교배해서 수정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열매가 되고 요거 이제 열매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이게 등숙이라는 거거든요. 보통 식물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자, 이제 꽃눈 분화에서 이제 과수를 조금 예를 들어보면 꽃눈 분화가 뭐냐면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 필요적에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이거든요. 주로 6, 7월에 여름에 꽃눈이 형성돼요. 요렇게 영양조건들이 다 차가지고 향후로 여기 이제 열매가 맺히려고 이렇게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과수작물 같은 거,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한 해 과일이 많이 열리고 한 해 과일이 적게 열리는 것은 한 해 과일이 많이 열려버리면 그쪽으로 영양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꽃눈 분화가 안 되거든요. 이 꽃눈 분화 된 것은 이듬해 열매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여름에 날이 더울 때 이렇게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광합성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필수원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맺히고 또 다른 영양분이 있을 때에 이게 남은 영양분으로 꽂는 분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거는 이듬해 이제 요게 과일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꽂는 분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겨울을 딱 자고 나서 봄에 이렇게 또 꽃을 피거든요. 이렇게 꽂는 분화가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싹이 나와가지고 봄 되면 이렇게 또 꽃이 피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게 또 열매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작물의 과실 생산 과정은 이제 이게 좀 식물 말고 이제 과수작물 있잖아요.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들 이게 꽂는 분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와가지고 개화돼서 수정이 되고 열매가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보통 꽃눈이 맺은 후 겨울 지나 봄에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 발화가 있고 맹화가 있거든요. 두 개 다 싹이 나오는 거예요. 발화나 맹화. 근데 이제 발화는 보통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씨앗. 콩 같은데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발화라고 하고 보통 맹화라는 것은 꽃눈 등에서 있잖아요. 과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꽃눈 등에서 싹이 나오는 걸 갖다가 맹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걸 발화라고 보통 하고 맹화라는 것은 요런 이 과수나 이런 나무들의 그 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싹이 나오는 것을 맹화라고 하거든요. 맹화. 근데 우리가 이따 맹화도 보통 발화라고도 많이 칭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구분하면 발화는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 맹화는 꽃눈에서 싹이 나오는 것 다 맹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구분한다는 거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잎눈하고 꽃눈이 있거든요. 잎눈. 이렇게 꽃눈 분화가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여기 잎눈이 있고 이게 꽃눈이 있거든요. 잎눈과 꽃눈이 뭐냐면 잎눈은 향후 잎이 될 눈이요. 잎이 될 눈이고 꽃눈은 꽃이 될 눈이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 잎눈도 아주 중요해요. 꽃눈도 중요하고 잎눈이 있어야 돼요. 잎눈이 이렇게 나중에 잎눈이 있고 꽃눈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잎눈은 잎이 될 눈, 꽃눈은 꽃이 될 눈이거든요. 여기 잎눈이 있어야 여기서 잎에서 광합성을 하니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꽃눈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었고 수정해서 이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꽃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잎눈을 통해서 이게 잎눈 있잖아요. 잎눈이 나중에 커갖고 잎이 되는 거, 잎이 되는 거고, 꽃눈 있잖아요. 꽃눈이 나중에 꽃이 피고 여기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여기 열매. 그래서 잎눈과 꽃눈 그걸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는 토양, 수분, 온도, 햇빛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특히 중요한 게 수분하고 수분하고 햇빛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이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과수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것들을 갖다 가지들, 요 밑에 있는 잎들은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가지치기 같은 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햇빛 잘 들어오게. 이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래,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식물에 있어서 생리장하고 재해가 뭐냐. 생리장이라는 게 뭐냐면 식물 내부 문제로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내부 문제로 필수 원소가 부족하다든가 뭐 광합성을 잘 못한다든가 요렇게 발생하는 게 생리장애거든. 생리장애. 재해라는 것은 외부 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재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수분이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갖고 수분이 너무 많다. 이게 뭐 습해. 요런 것들 갖다가 재해라고 하거든요. 재해. 온도가 너무 덥다든가 더워가지고 폭염피해가 왔다. 요런 것들을 재해라고 하거든요. 이 생리장애는 식물 내부 문제로 발생하는 거고 재해라는 것은 식물 외부 문제로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재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요거거든요. 이렇게 외부 환경 문제로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 있잖아요. 요걸 보상하는 거거든요. 이 생리장애 같은 거 발생하면 이거는 미보상이다 했고 미보상 비율 같은 거 다 적용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생리장애만 발생을 하면은 요건 보상을 안 해요. 근데 재해로 발생을 했어도 일부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발생하면 미보상 비율이다 해가지고 피해율 산출할 때 다 제외해버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에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을 거 광합성하고 여러분들이 필수 원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든다. 자기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포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자기 몸에 성장하는데 다 쓰고
그 나무면은 그게 이제 가가지고 열매로 가서 그게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사람이 그걸 이렇게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식물이 자라는 데는 그 광합성을 하는 포도당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당이 아니라 필수 원소들, 뭐 질소나 인이나 칼륨 같은 거 있잖아요. 토양으로 얻는 것들이 이제 토양이나 공기적으로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필수 원소들이 필요하다.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식물이 살아가는 개념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향후로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뭐 부족했을 때, 필수원소가 부족했을 때, 광합성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있잖아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아까 호흡에 대해서 호흡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저기 식물도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리고 식물들도 호흡을 해야 살아가요. 호흡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을 해야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 에너지도 나오고, 살아가는 힘이 나오거든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호흡할 때 있잖아요. 호흡하는 데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한데, 호흡을 해야 식물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식물이 이제 스스로 해서 만든 게 그 포도당 만든 거 있잖아요. 포도당을 만들고, 그거는 이제 식물이 호흡하는 데 쓰이고, 그 남은 것들은 이게 쭉 식물 또 이동했고, 식물이 필요한 데 쓰이고, 나머지 가서 과일 열매가 된다.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조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쭉 설명한 것들이 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광합성이라는 게 뭐고, 필수하는 것은 뭐구나. 요 정도만 이렇게 쭉 이해하시고, 이제 본과정, 여러분들이 강의 쭉 들으시면은 좀 개념이 이렇게 빨리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이게 식물이 재배하기 조금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요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나머지 이렇게 또 전체적인 거 이해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서 이거 좀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수업이 그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쭉 듣고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뭐 6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